아니 이거 지다 저기 오늘은 저기야? 농구야? 뭐 할 얘기가 없어요. 뉴스도 없고. 뉴스를 뭘 찾아야 되는데 뉴스를 뭐 취재를 못하니까 뭘 할 수가 없죠. 뉴스가 없어. 아 기자가 물어봐야지 왜 기자가 안 물어보냐 뭐 강남 같은 기자가 박씨를 물어보든 기자를 물어보든 뭘 물어봐야 되는데. 라디오. 여주 라디오 26번째 시간입니다. 네, 함께하는 분들 먼저 박 사장님 모셨습니다. 네, 영세자업자 박사장입니다. 야, 그리고 저기 뭐 10만 년 만에 이 기자님. 안녕하세요. 시골 기자 이씨입니다. 네, 조 선배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신장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없습니다. 빨리 끝내고. 여주가 너무 조용한 도시인가? 아니 뭐 그냥 잡다한 뉴스들 있잖아요. 아니, 요번에 얼마 전에 한경미원 거기 집회도 했는데. 아, 여기 나옵니다, 뒤에. 아니, 나왔어. 여기 나와요. 나오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 정도는 그 정도는 사건이 아니다라는 거죠. 새마을금고에서 또 장애인 복지관에다가 사랑의 좀돌인가? 그래서 한 200불 해갖고 모아갖고 한 290여만 원 돈 또 이렇게. 아니, 근데 뭐 안 나와 있어요, 뉴스에. 어? 뉴스가 없어. 다 나왔어. 그러면 제가 시답지 않아서 넘어갔을 거예요. 아무리 레이더를 굴려봐도, 다 시답지 않아, 뉴스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 원래 좋은 거로다가 소개를 하세요, 일단. 아니야. 원래 큰 뉴스가 없는 게, 이게 좋은 사회인 거야. 그 태평성대를 이뤘다니, 태평성대인 거야. 태평성대가 지금. 군수 이름청가 만만세. 군수 이름도 모르는 거, 대통령 이름 모르는 거. 이게 제대로 된 나라야. 태평성대. 별로 할 얘기가 없어갖고. 뭐 많구만. 민원 봐. 아직까지 버스 때문에. 버스는 여러 가지가 올라왔는데 그냥 한 개만 올렸을 거예요, 아마. 버스 굉장히 요새 또 많이, 왜냐하면 방학이 되니까 외지에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동네 버스를 자꾸 빙빙 돌리냐 뭐 이런 얘기부터 계속 다시 올라오고 있어서. 방학이니까 방학이나 이제 토요일 일요일 같은 데 또 시간표 바꾸잖아요. 바꾸죠. 학생들 많이 타던 시간 빼고 그러니까. 시간 빼고 그러니까. 덥네요? 네. 너 계속, 아까 이거 뭐 장치고 그러는 것들이 덥네. 빨리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 게시판에, 강천면 버스 얘기. 박 사장님이 한번 해주시죠. 강천리 버스 시간 때문에 민원 올립니다. 제가 마지막 바뀐 버스 노선 시간으로 강천 1, 2 정류장에서 08시 08분에 항상 타고 출근하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시간이 잘 맞아 출근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잘 타고 다니던 버스가 노선 변경도 없는데 시간이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8분에 오다 2주부터 16분에서 17분에 오더니 이제는 빨리 와야 19분, 장날이나 보통 평일에도 25분에 버스가 도착하여 출근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잘 오던 08분 버스가 이렇게 늦어진 이유도 모르고 항상 늦지는 않을까 마음을 졸이며 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버스를 두 번 타야만 하는 저로서는 여유있게 터미널에서 내려 환승하던 일을 지금은 여주대교에서 내려 세종구 앞에까지 뛰어서 가야 탈 수 있고 10번 중 4번은 버스를 놓쳐 택시를 타고 가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시간 빈공도 없이 계속 늦어지는 버스 시간이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어 답답한 마음에 민원 올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민원 내용 다 읽어봐 주시고 다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거시기로 버스에서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이거 제가 또 추측을 해봤는데요. 이 얘기하기 전에 제가 그 아파트에서 어딘지 알아냈어요. 어디에? 아파트. S로 시작하는 5학에 있는 SD. 신더브레뉴. 네.
네, 신도브레뉴. 세금 안 낸 거? 네, 세금만 낸 아파트에서. 신도가 그래도 그 건설사 중에서는 그래도 큰 데 아닌가요? 그러니까 큰 데니까는 어떻게든지 세금 안 내려고 하는 수까지 쓰지. 인적 자원이 있으니까. 그리고 돈을 왜 이렇게, 근데 뭐, 어쨌든 뭐. 중소기업 사람 없는 데는 내리는 거 다 내. 그럼 이제 뭐 저 로펌 그 굵직한 뭐 K 뭐 이런 데다가 내가 해갖고 그리고 몇 년을 버틴 것도 회사가 커서 아마 버텼을 것 같아요. 여기 강천이 버스는 지난번에 민원을 또 다른 동네, 지금 여기 타시는 분 동네 말고 강천 1, 2 정류장 말고 그 앞 동네에서 민원을 넣어서 어디 한 군데 들어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늦어지는 거라고 전 추측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100%예요. 이거는 그 버스를 정차하는 걸로밖에 해결 방법이 없다는 얘기네. 증차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래서 지금 다른 분 거는 제가 오늘 소개를 안 했는데 다른 분들이 민원을 올렸을 때 이제 그 교통 무슨 과죠? 교통지도과 교통지도과인가요? 거기서 경제교통과 경제교통과 교통지도계 팀. 어려워. 예, 거기서 하여간 거기 그 동네에서 얘기를 하기는 건 그거죠. 뭐 4개월 동안 충분한 실험을 거쳤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 어렵다. 이런 시험? 이게 충분한 여론의 반영을 거쳤기 때문에 더 이상 왜냐면 어렵다. 누구 말 듣고 또 보강한다고 바꾸면 거기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또 반발할 거 아니야. 시간표가 변경됐다. 이게 기존에 이게 거 어려운 문제. 예, 정착돼 있는 거를 어느 정도 하면서도 또 이제 불편한 부분 개선할 수 있고 해야 되는데 몰모트가 된 것 같아. 아니, 이게. 근데 지금 이것은 그 시간의 어느 정기성들을 확보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네. 어쨌든 공지를 하고 그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시간대에 이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데 그 부분들 자체를 무력화시켜버리면 안 되지. 그래서 아예 조금 더 솔직하게 지금 이런 상황들이어서 시간대를 이렇게 편성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2주 전 정도부터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은데, 그럼 2주 전부터 이제 분명히 이제 앞에 어떤 마을에 무슨 일이 발생해서 민원이 이제 온 거죠.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이 뭐냐면 그 버스를 이렇게 운행해라고 위에서 또 찍어서 왜냐면 이게 이제 2주 전부터 늦어져서 이렇게 계속 된다면 버스 시간 변경을 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럼 아예 그렇게 올려줘야죠. 예, 버스 시간 변경되는 거 공지를 안 한 게 아닌가. 어쨌든 뭐 이거로만 갖고는 이유밖에 없고 답변도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빨리 답변을 해줘서 속 터는 민원 좀 위로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은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환경미화원들 문제를 이제 지난번에 출연하셨던 안덕찬 여주군청, 공공운수 여주군청 분회장님이 게시판에 글을 올려놓으셨네요. 이거는 진 팀장님이 한번. 네. 국민 여러분께 알립니다. 저는 공공운수 여주군청 분회장입니다. 저희가 7월 5일에 집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집회로 인해 교통에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를 전한 바입니다. 저희는 여주군 청소를 책임지고 있는 환경 노동자들입니다. 집회를 한 목적을 간단히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몇 자 올립니다. 저희들은 예정이 없던 환경미관 팀장으로부터 오후에 청소 차량을 타라는 업무 지시를 위반했다는 것으로 부분회장은 정직 3월, 9명은 1개월 감봉이라는 인사위원회의 통보를 받고 너무 억울해서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주군청은 단협을 체결 당시 오후에 청소 차량 운행은 차량 정체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미화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에 차량 탑승을 하지 않기로 구두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군수님의 지시라며 갑자기 업무를 지시했던 것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저희가 청소 업무 당연히 해야 할 업무인 거 맞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함에 있어 저희 노동조합과 협의하자는 것이 이렇게 크나큰 잘못입니까? 앞으로 저희 노동조합은 더욱 국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앞으로 변화가 없을 시에는 시로 승격하는 9월 23일 축하 행진을 해드리겠습니다. 분회장 올림. 이렇게 돼 있네요. 선전포고인데요. 이거 관련돼서 여주신문 보니까 이렇게 협상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병이 던졌다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던데. 네.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이 부분에 이제 이쪽에서 보는 거하고 군에서 보는 시각. 이제 군에서는 마이크에 좀 대고 얘기. 군에서는 이제
무기계약직 그 관리 규칙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규정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랬을 때 이제 그 지시, 업무 지시에 대해서 이제 업무 지시, 여기 참 명령이라는 표현보다는 업무 지시를 위반했다는 건데, 결국 이제 그러한 걸 지시를 위반했는데, 단체 협약에는 안전성의 문제가, 이게 이제 작업 안전성이 이렇게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떤 그런 부분을 거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보완 체계를 하도록 이제 그렇게 협약에는 돼 있단 말이에요. 군하고, 그 노조하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작년 올해 그 행감에서 이제 장학신 의원이 지적한 거지만 한 8명 정도가 공상입니다. 근무 중에. 부상률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숫자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한, 그저 70여 명이 환경 미안이시죠? 그 중에서 한 8명 정도면 이게 상당히 높은 겁니다. 이게 산업재해로 봐도 재해율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만큼 위험한 여건에서 이제 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 부분은 또 어제 장학신 의원이 그 군정지를 통해서 이 부분을 질의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먼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좀 안전성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징계에 연연하기보다는 징계에 앞서서 어떤 그런 부분이 좀 개선해 가면서 했었는데 이제 일관적으로 했다. 근데 군에서는 또 그거죠. 우리는 또 그래도 어쨌든 그 인사위원회가 어떤 보복적인 이런 성격은 아니고 민간이나 이런 도 같이 들어와서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정당하다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받는 이 부분에서 이제 서로 이제 약간 그 시각은 틀리는데 저는 이제 좀 이 부분을 봤을 때 이제 하는 게 사실은 아주 조금씩 양쪽 다 어떻게 보면 여지껏 그 여주군에서는 사실 그 전에 그 수년 전을 제외해놓고선 노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부딪혀볼 일이 없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군수해 먹기 참 좋은 데입니다. 이런 데가. 노조도 큰 게 없고.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협상하는 것도 서로가 조금씩은 미숙한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하는 걸 일단은 하면서 들어줘야 되는데 말 그대로 여긴 제일 큰 조직이에요. 말 그대로 비정규직까지 합쳐 한 1000명 가까운 게 여주군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덩치만 믿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어려운 환경에서 그 어려운 그 아주 위험한 여건에서 일을 하는 분들한테 한 달에 이 양반도 얼마 가져간다 이런 거를 갖다가 이렇게 말을 하기보다는 어쨌든 안전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아프면은. 저는 이제 요 진행 과정을 보면서 느끼는 게 일단 여주군에서 공무원 몇 명하고도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그 민주노총에 가입이라는 거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 있다. 민주노총 애들은 말을 잘 안 듣는다 하는 그런 어떤 선입견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머리 아파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쉬운 거는 여기 이제 구두로 합의했다는데 이게 노동조합을 만드신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미숙해가지고 문서로 안 돼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문서로 돼 있어야만이 이제 그거를 나중에 진호협, 중노협 이런 데 가서 중재받을 때 이제 유리한데 그게 없는 거라서 이제 지시불이행으로다가 이제 징계를 내면 꼼짝없이 당하는 건데 여주군청이 참 괘씸하다는 생각이 든 게 청소미화원이 이게 용역업체가 아니고 지금 직원으로 다 계약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자기 직원을 징계하는데 자기네들이 징계를 안 하고 외부 인사가 와서 징계를 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거는 정말로다가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믿고서는 여주군청을 맺기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여주군청 공무원들 잘못해갖고 징계할 때 여주군 징계위원들과 시민단체가 들어가서 해고하면은 책임 없다고 얘기할 거냐? 그 시민들이 해고했다고. 아니 그러니까 징계위원회 구성이 공무원에다가 시민들이 들어갔으니까 그렇으니까 자기네가 책임 없다는 얘기인데 그건 말이 안 되네요. 어차피 자기 직원 징계인데 그럼 내 손에 칼 묻히기 싫어서 국민들한테 넘겨놓고서는 이건 내가 칼 휘두른 게 아니라 국민들의 칼 휘둘렀다고 핑계를 대냐고. 말 같지 않은 소리예요. 이게 용역업체이면 말이 또 달라요. 도급을 준 거니까 우리는 상관없어. 그 회사에서 한 거 얘기지만 여주군청에서 월급을 줘 여주군청 직원인데 외부 사람들한테 징계를 맡겠다는 게 말이 되냐고. 책임이 없다고. 그냥 외부 사람 의견을 들은 거다. 징계는 내가 했다. 근데 외부 사람 의견을 들었다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내가 징계한 게 아니라 외부 사람이 징계위원회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결정한 거로 여주군청하고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게 너무 괘씸한 거야. 네. 그럼 앞으로 이제 여주군에서 인사위원회 할 때는 시민단체들도 저를 뽑아주세요. 제가 가서 미투? 제가 아주 강력한 처벌을 이 행위가 괘씸한 거야. 5만 원만 받아도 저는 바로 5년 구형. 이 임협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 사실 임협은 양보가 가능해요. 왜냐면 서로 받는 보수가 여주군만 독불장군이 아니라 인근 지자체가 있으니까 인근 지자체랑 이렇게 비슷하게 맞춰가면은 명분에서 이제 더 달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게 있으니까 이렇게 비슷하게 맞춰주면 돼요. 그래서 임협이라는 건 사실 서로 간에 타협의 여지가 있는 거라고. 그렇죠. 예. 아주 여지가 예. 엄청나게 열악하거나 이러지 않는 한. 근데 지금은 한쪽은 말 안 들었다고 징계하고, 이거 니네 구도한 건데, 우리 합의했던 사항을, 문서상으로 알아서도 구도도 합의인데, 구도 합의한 거 왜 안 지켜? 그리고 왜 안 지켜? 이거 갖고 왜 징계를 하면서 지금 감정 싸움이거든. 근데 이제 단체 협약에는 장신희 의원도 이제 어제 지적했었던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단체 협약에는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이라는 얘기죠. 무엇보다 사람이 우선해야 되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말 그대로 예전에 그 모 대학에서 그 청소하시는 그 어머님들 네, 용역 다루듯이 홍익 때. 이렇게 개념을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 상황은. 이제 안전 문제 얘기 나오니까 이 시키는 사람은 안전이라는 문제는 네가 알아서 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쪽은 이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다가 이제 성과만 내면 되는 거죠. 이 안전 문제하고 제일 척결되는 게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잘 못 느끼는 게 전기예요. 전기 선로 위에 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요새는 왜 무정전이라고 그래서 전기 안 내리고서 작업을 해버리잖아요. 뭐 가로 주변에 저기 세우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해가지고 1년에 전국적으로다가 그 작업하시다가 안전사고로 돌아가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전기를 5분, 10분만 내렸다 하면 되는데 그 무정전 작업을 한다는 그 자부심 하나를 한전을 세워주기 위해서 사람 목숨을 갖다가 1년에 제가 그때 볼 때 작년에 15명이라는 정확한 숫자가 생각 안 나는데 사람 목숨이 개값이 돼버리는 거야. 근데 주민들도 그냥 우리 집 전기 냉장고 5분 나갔다고 음식물 많이 상하지 않거든요. 5분 10분만 내리는 거 주민들이 동의해주면 사람 목숨을 구하는 문제야. 근데도 지금 그걸 매년 그만큼의 인사사고가 내는 걸 감수하고 무정전으로 간다. 그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업을 갖다 지시하는 사람은 내가 다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불감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진중공업이 조선업체에서요. 매년 대형사고가 그렇게 많이 나는데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는 이유가 사고가 나서 보상금을 줘도 안전장비를 미리 다 갖추고 해서 작업 능률을 떨고 부는 것보다 그게 낫단 얘기야. 사업주 입장에선 돈으로 계산하면 1호금 주고, 지금 여기에서도 단체 협약에다가 구체적으로 뭐 안전이 우선이다 맺어준 건 네가 알아서 안전을 책임지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그 이전에는 지금 이게 이제 그 노동조합 생기고 어쨌든 이런 문제가 사실 노동조합이 없었으면 서로 그 뒤에서 어떻게 그 타협을 좀 받겠죠. 근데 이쪽도 아니죠. 노동조합이 없었으면 시키는 대로 그냥 다 했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의제기건이 나올 수가 없었던 지금 거죠. 여기서 보면 근데 오후에 청소 차량을 타라고 그 업무 지시를 한 부분들이 그 이전에는 없었던 행위인가요? 아니면 이게 그게 그러니까 그때 나와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 오후에 일을 하지 말라고 한 거는 이쪽 사측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오후에 일하지 말라고 타협 탑승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예 타양을 탑승하지 말라고 명령처럼 얘기를 한 거가 합의를 본 거예요. 그 합의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노조 만들면서 그러니까 이거를 오후엔 탑승하지 말라. 그 대신에 그 시간 원래 니네 오전인지 아침 일찍 나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오전에만 일하는 것으로 이제 딱 시간을 왜냐면 늘리면 또 돈을 더 줘야 되니까 그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계산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근데 그날 부군수님이 뭐 좀 들어온 걸 봤나 봐요. 그래갖고 들어온 걸 치우라고 그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안 들은 거지 사람들이. 근데 그 부군수님이 퇴임식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퇴임시켰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심화가 됐으니까
이거 정리하시고 빨리 그냥 후퇴하세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맞는 근데 이게 이 노조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가장 기본 이제 근본적인 부분이 이 부분이 노조가 왜 만들어졌냐면은 사실 고용 불안 때문이라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용역 넘기려고 그래갖고. 네, 이제 왜냐면 시설관리공단을 만들기 전에 케이블 TV에서 그 김실수 건수가 이제 앞으로 뭐 청소라든지 이거 다 하겠다. 이거 분명히 말했어요. 그 저도 시설관리공단을 어떻게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사실 고용 불안을 느낀 거죠. 왜냐면 그 케이블 TV의 그 방송 내용을 봤거든. 그 이제 시설공단 출범 전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고용 불안 다른 타 지역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그래서 용역을 주거나 아니면 이제 용역사로다 보시면 이제 가끔 비리 터지는 게 그거 아니니까 누구 뭐 동생이 하는 회사 누구의 뭐가 하는 회사 이런 식으로 용역이 가는 그런 과정으로 가게 되면은 훨씬 더 어떤 그 직업에 대한 고용의 불안정성이 커지니까 노조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지나서 이제는 이제 조금 이제 안전에 대한 얘기까지 하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기분 나쁠 수 있죠. 저는 좀 근데 뭐 받아들이는 게 비슷한 저는 얘기들이 많이 진행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이제 짧게 얘기하면 이런 거 제가 아까 감정 문제 얘기한 게 노동조합을 처음 만들면은 부딪히는 문제가 뭐냐면은요. 그전에는 시키면 고분고하게 잘 듣던 사람들이 노동조합을 만들면서 토를 달아요. 그 말대꾸를 해요. 그걸 못 견뎌. 시키면 대로 안다 이거지. 옛날에는 뭐 아니, 알로 있던 것들 분명히 예전에는 어제까지는 까려면 깠는데 갑자기 우리 노동조합원입니다 하면서 말대꾸를 하면서 왜 이런 걸 시킵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 노동조합 하는 새끼들은 나쁜 새끼들, 저 새끼들 빨갱이 새끼들, 말도 안 듣고 말만 많은 놈들 이렇게 되는 그런 게 감정이 되니까 처음에 교섭하기가 굉장히 이게 이제 2, 3년 지나서 정착이 딱 되고 나면은 서로를 인정을 해요, 이제는. 근데 경험이 쌓이니까 이게 감정을 갖다 소모시키는 게 얼마나 많은 그 낭비를 가져오는지를 알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런 거는 다 둘째치고 일단 내 기분이 나쁜 거야. 그래서 이런 노사 분쟁이 많이 일어나요. 이게 여주군에서 빨리 깨닫고 다른 데 사례도 보고 이거는 빨리 마무리를 져야 서로 간에 이익이에요. 이제 그러면 다행인데 진짜로 이게 뭐냐면은 이것을 용역으로 돌리려고 군단으로 돌리려고 불어 뭐냐면은 이 분쟁을 야기시키는 그런 어떤 음모가 있으면 참 골치 아프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명박 시기에 이제 4대강 그 공사를 하기 전에 원래는 대운을 한다고 그랬죠. 대운화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이제 반대를 했는데 어쨌든지 간에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재정적으로도 엄청나게 뭐 손해를 본 상황이 됐고 뭐 그동안의 그 사회적인 그 낭비도 뭐 많이 된 것 같은데 후퇴를 한 거죠. 근데 그것에 그 항상 그 생각드는 거는 1mm라도 후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1mm라도 후퇴하고 막 1cm, 2cm, 3cm 막 그리고 막 나중에 1m 막 후퇴하는 과정에 누가 있냐? 민주당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민주당을 왜 싫어하느냐? 이 사람들은 그 되도 않는 양보를 하고 되도 않는 협상을 계속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이 양반들이 중간에서 저는 그래서 장학진 의원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건 지금 굉장히 이걸로 많은 점수도 얻으셨고 성과도 얻으셨다고 보고요. 근데 만약 여기서 혹시나도 또 괜히 이 협상한다고 해서 또 후퇴시키지 말고 이거 강하게 밀어붙여서 성공하는 케이스를 만들어 주셔야 이분들이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에 또 용역으로 들어가서 그 월급 80만 원 받고 이걸 안 당할 수 있으려면은 후퇴하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를 좀 꼭 하고 싶어요. 이 환경미화원 사태뿐만이 아니라 이제 저희가 재작년인가요? 그때 이제 느낀 게 아니라 전망하란 게 비정규직 문제의 정점을 이명박 정부에서 찍을 거다. 그러고 나면 이제 사회적인 문제를 분명히 이슈화 된다. 왜냐면 이제 분노가 폭발할 것이다. 하고서 이제 예상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명박 정부에서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은 직원이 500명이 있는데 정규직 직원이 한 명도 없어. 서류상으로 단 직원이 한 명도 없어. 일하는 사람 500명. 뭐냐면 500명이 다 도급 계약이야. 용역업체야. 그럼 사장만 있나? 네. 그런 회사까지 이명박 때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건 분명히 이건 이슈화 된다. 이제는 한계점까지 왔다. 비정규직 문제가.
그래갖고 이제 결국은 그게 이제 이명박이 말년에 가서 이제 그러면서 이번 선거 때가 되면서 요새 와서 이제 비정규직은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공공기관부터 해서 이제 비정규직을 자꾸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각 기업들도 자기네 회사 이미지 개선 때문에 비정규직 전환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가잖아요. 그게 뭐냐면 물론 지금 단계에서 정규직 전환을 발표하는 내용 자세히 들여다보면 포장만 정규직이지 내용적으로는 없어요. 근데 그게 왜 가기 시작하는 거냐면 긍정적인 신호를 보는 거냐면 흐름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뭐냐 국민들이 그전에 비정규직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는데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이제 한계점이 왔기 때문에 그걸 사회에서 받아들이는 건데 제가 이 여주군이나 이 지역 단위에서 행정 단위에서는 이게 한 템포 늦어갖고 사회적인 부족인지 비정규직은 안 된다고 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해 가는데 한 템포 늦은 데서는 이제 와서 비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난리야. 꼭 늦는 거야.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이게 이제 공공 부분에서 특히 잘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이게 아까 이 자료를 뽑다가 학교에도 봤어요. 학교도 역시 비정규직 교사들이 상당 부분 수업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그런 부분이 개선돼야 되겠지만 제가 이제 실제로 그 어느 회사라고 말씀드리는 회사도 이제 작은 규모 한 대여섯 명이 일하는 조그만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얘기를 친한 사람이었을 때 차마 그 앞에서 얘기는 못하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뭐냐면은 이 사람이 여지껏 이제 한 5명을 직원을 데리고 있었던 거야. 4명 이상 되니까 뭐를 해야 되냐면 4대보험 가입을 해야 돼요. 이거 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각기 다 사업자로 해서 투국 계약을 한 거야. 5명이 그러니까 거긴 다 사장만 있어. 그 머리 쓰려면 차라리 주는 게 낫겠네. 그거 그리고 무슨 얘기하면 자 거기서 세금계 써서 끊어 받으니까 자기는 다 비용 처리가 되잖아 또. 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 자기가 총액적으로 지출을 봤을 때 똑같고 다만 자기가 뭐냐면 귀찮은 거 없어진 거야. 퇴직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진 거예요. 그냥 주기 싫은 거야.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이게 바로 옆에 있는 한참 유행했던 거예요. 그 예전에 인천의 보르네 공장이 2,000명이 넘었어요. 그거 100명인가 밖에 안 남았어. 다 소사장제. 이름이 좋아. 소사장제에서 사장으로다가 부장들이 갑자기 다 사장으로다가 바뀌어버리는 거야. 근데 이 소사장제라도 문제점이 뭐냐면은 지금은 그거 다 불법 파견으로 걸릴 거예요. 소사장제로 해놔도 어차피 오야지에서 지시한 대로 부장의 업무는 그대로야. 이름만 사장이지. 이 인건비가 거의 60% 수준으로 다운돼 버려요. 이게 무조건 아웃소싱하면 임금은 다운되게 돼 있어.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시대에 역행하는 거야 지금 이거는. 그래서 비정규직 문제는 국민들도 이게 내 자식의 문제예요. 내 문제이기도 하지만 내 자녀들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비정규직에 대해서 다 굉장히 단호하게 자세를 취해야 되고 여주군에서 환경미화원 문제 좀 전에 이제 음모론을 제시하셨는데 만약에 그 음모가 현실화된다면은 여주군의회 의원들 사퇴하는 각오로다가 막아야 되는 거예요. 사퇴하는 게 아니라 여주군 왜냐면은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이분들이 상당히 뭐 월급을 많이 받는 것처럼 얘기해요. 사실 일부 기자들도 이 얘기를 했을 때 처음에 놀랬었던 게 뭐냐면은 군에 가서 물어보면 그래요. 그분 한 달에 얼마 받아가십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평균 얼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네들은 더 받지.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그분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들 좀 이렇게 저 공무원들 시간에 근무하는 거 있죠? 그것만 줄여도 여주군에서 참 할 일. 공무원들이 제일 승질나는 게 뭔지 알아요? 근로자들 생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임금 발표할 때는 쎄 빠지게 일요일날 토요일날 쉬지도 않고 야근하고 막 그래가지고서 받는 월급 총 해가지고 5천만 원짜리 연봉쟁이니 막 얘기하면서 노동규정이라고 공무원도 월급 발표할 때는 딱 기본급만 발표해. 그럼 자기네가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근데 거기가 그게 이제 그 전부터 이명박 때부터 나타난 그게 그 주어가 빠진 화법이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항상 자기는 빠져 있어.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 복지 포인트 이런 거부터 시작해갖고 그죠? 직장 근거에서 자기가 받는 배당 아니, 이런 거 다 포함시켜야 돼. 이 기자님 공무원들도 월급 많이 받는 걸 저희는 반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많이 받으시라.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많이 그럼 그걸 다 포함해서 우리가 이만큼 받는데 그렇게 그 얘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 이 사람 그 환경미화 그거는 또 배가 아픈 거야. 얘기를 한다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같은 공적 역할을 하면서 이쪽은 천민이고 자기는 그 안에서 국가고시 통과했잖아. 그러니까 이 안에서 스스로가 보고 있는 시각 자체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마치 이게 내가 저기 한 사람들 부리듯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산업공사 아직까지 그 마인드 자체가
시는 되는지 모르는데 아직 면 수준도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봤을 때. 야, 자 용납 면- 못하고요. 옛날 자 면상에서 용납 선거 때 못하고 어쨌든 응징합시다. 용납 못하고 어쨌든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이 환경미화원 문제 그 괜히 뭐 시설관리공단 있던 뭐 헛소리면 우리가 나가 대모는 못하지만 또 여기서 계속 그 겸해서 송기성 간암위원장님이 생활쓰레기 수거 현장 체험을 실시하셨답니다. 이 얘기는 그냥 그래도 읽어드려야 되겠죠. 여주신문에서 이런 송기성 거는 있었다고만 해요. 네. 이거 뭐 자기들 뭐 있었답니다. 다른 면장님, 읍장님 뭐 다 한 번씩 다 근데 타주시고. 근데 이거 맨 끝에는 읽어줘요. 가남면에는 환경미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미연 내기실에 냉난방기와 정수기들을 설치하는 등 환경면의 복지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했다. 이건 이걸 자랑이라고. 아이, 아니 박수는 근데 씨. 이게 이게 뭐야 이거? 공무원들 그럼 사무실에 저기 정수기 없어? 조금 전에 에어컨 지금 없어? 얘기하는 그 내용이야. 이 천민들한테 그러니까 내가 요걸 읽어야 되겠다는 얘기야. 이거. 우리는 감히 천민들한테까지 냉난방기하고 정수기 불 먹을 수 있게 해줬다는 이거를 거잖아, 가지고 이게. 환경면의 복지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으면 공무원들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최상급의 복지를 누리는 거야. 야 정말 이거를 갖다가 잘해준다고 싫으냐고. 당연한 거지. 이 정도도 안 해준다 하도 많아서 그래. 그러니까 이게 뭐냐, 환경미화원들뿐만이 아니라 내가 받는 건 아까 좀 전에 누가 했죠. 내가 받는 건 당연한 거고 네가 받는 니네들이 거는 받는 거는 큰 혜택이야. 그러니까 이 사고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 사람 제가 봤을 때는 여주군이 이제 시가 되면서 인구가 한 10만만 늘면 정신 바짝 차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민원이 지금 요새 민원이 몇 건 정도 올라오면 10건이 안 돼요, 일주일에. 한 7건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심심하지, 이 사람들도. 한 10만 명 늘잖아요. 난리 납니다. 이제 그 15만 명서부터 네. 폭주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이래서 이제 막 근데 그러지. 이제 이 사람들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려갖고 이런- 지금 배가 불러서 하면서 있는데. 근데 이게 제가 이분은 이분이 전에 삼북면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약간 좀 옛날 그 좀 바지런한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갖고 아니, 부지런하신 분이에요. 네, 아니 개인적으로다가 가난 면장님이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이 기사 아마 이거 저기 여주신문에서 스스로 작성한 게 아니라 준 거 갖다가 실었겠죠. 왜냐면 이걸 갖다가 기자가 썼다 그러면 이 기자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얘기인데 그냥 갖다가 쓴 거니까 이거 공무원이 써준 걸 거란 얘기야. 그랬을 때 공무원들의 면에서 생각이 보도자를 묻어난다는 보냈겠죠. 얘기거든. 가난 면에서 보도자를. 그러니까 이 공무원의 생각이 그대로다가 나타났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박정희 시대 때 이제 자기들이 이제 시혜를 베푸는 뭐 이런 미화원 대기실에 냉난방기와 정수기 등을 설치하여 환경미화원들의 처우 개선을 복지에 아주 이거를 받는 것도 감지덕지하게 생각하는 혜택을 얘기 아니에요. 누리게 지금. 했구만. 근데 웃자고 한마디 하는데 그 전에 다른 어떤 기사들보다 문맥이 좀 잘 썼어? 깔끔해. 문맥이 조금 이게 부드러워. 야 이거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셔야 돼요. 다음부터 이거 다 읽어 드리고 이걸 해야 듣는 분들이 이해를 하는데 우리는 보니까 뭔 말인지 아는데 그럼 읽어요. 듣는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요. 그럼 뭔 읽어요. 내용인지. 넘어가좀 이건 뭐 넘어가죠, 이미 다 저거. 씹었는데 이미 씹었는데 뭘 어떻게 읽어 이걸. 여주라디오입니다. 여주라디오에서는 작은 지역 소식도 알려드리려 합니다. 아이의 벽일, 돌잔치, 부모님 칠순잔치, 가게 개업 소식, 동창회 소식 등등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소식을 모두 전하려고 합니다. 포털 다음에서 여주라디오 카페의 동네 사람들, 이런 일이 있다오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훈훈한 미담과 작은 지역 소식 그리고 알리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게시판에 작성해주시면 읽어드립니다. 이번 주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한 그 환경미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다뤘던 교육지원금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여주농고에서 이제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요. 여주군청 직원의 도덕성을 고발합니다. 6월 28일 여성회관에서 저희 자양농고 학부모님들은 군수님을 만나고자 찾아갔습니다. 미리 면담을 신청했으나 부군수님 퇴임 행사로 그곳에 계시다는 정보를 듣고 갔으나 사진 촬영 중이니 좀 기다리면 볼 수 있다는 군청 관계자의 말을 듣고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으나 군수님은 저희를 무시한 채 식사 자리로 이동하시려 하던 중 저희 학부모들은 따라가서 이야기를 시도하려고 했으나 도망치듯이 가시는데
저희가 따라가는 과정에서 사회협력과 직원인 팀장이라는 사람이 제 손목을 잡고 비투는 과정에 손가락 인대가 늘어나면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고 반깁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학부모님들이 군수님한테 좀 항의 좀 하려고 하다가 이제 부상을 당하신 분인데 이분이 굉장히 그날 안 좋았어요. 이게 이 쓰신 거를 보면 은하가 많이 들어갔던 얘기는 행동의 제지가 많고 뭔가 잘 안 됐던 얘기가 그날 엄청 많았다는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팀장이라는 사람은 제가 찾아가서 사과를 원했으나 기억이 없다 하면서 사과를 거부했고 도리어 남의 잔치와 깽판을 쳤다는 식으로 저를 몰아가더군요. 참 어이가 없어서 부군수님 팀이 어찌하여 남의 잔치인가요? 그럼 개인적인 남의 잔치를 왜 여성이라는 공공장소에서 행사를 하며 그런 행사비는 부군수님 개인이 지출하나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아울러 본인은 부군수님 친척으로 그곳에 참석하셨다는데 근무 시간에 그렇게 개인적인 일을 보면 그 시간에 급여는 삭감되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의회에 문의를 해봐야겠네요. 이거 의회 문의하면 해결돼요? 공식적인 사과와 정신적인 피해 보상과 육체적인 피해 보상을 요구합니다. 군수님 비서실장님과 교육협력팀장님께도 정말 실망을 금치 못하겠네요. 기다리다 글을 올립니다. 이번 주 내로 처리 부탁합니다 했더니 답변이 왔어요. 답변은 이제 이거 여주자영농고에 대해서 예산 지원 왜 안 해주는지 그거를 구구절절히 썼고요. 위에와 관련해서 이제 밑에 먼저 앞에 설명을 하고 뒤에다 아울러 6월 28일 부군수님 퇴인식은 공식적인 행사로서 1부와 2부 행사로 되어 있으며 1부 행사가 끝나고 2부 행사를 위하여 행사장으로 이동 중 직원과의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행사는 공식적인 행사로 방해를 받으면 안 되는 행사로서 당시 자치행정과 팀장은 행사의 지장을 초래할 것이 우려되어 학부모님의 자제를 부탁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일 군수님과 여주자영농고 교장 선생님과의 면담에서 향후 지원 방안에 대한 원만한 대화가 있었으며 향후 필요시 군수님과 학부모님 간의 면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줬네요. 이 문구를 보면서 아까 우리가 얘기한 내가 받는 건 당연하고 니들은 뭐 천민 얘기한 사고방식이 나오는 게 공식적인 행사다 얘기했는데 남의 행사예요. 그죠? 이게 이제 이런 사고가 있다 보니까 마찰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군에서 그 하는 공식적인 행사가 군민에게 남의 행사에? 그러니까 그런 국민 위에 군림하려 자기는 애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무의식 속에서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게 나타나요. 근데 이건 이제 이분이 이제 흥분하셔서 이렇게 쓴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가 아니라 이 당시에 그 자제를 부탁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자제를 부탁을 여주군청 공무원들은 큰 소리로 하나 보죠. 목소리 큰 소리 팍팍 싸우듯이 소리 질러면서 자제를 부탁을 하는군요. 박 사장님 같으면 이런 경우 바로 눕지 병원 가서. 아니 이게 뭐냐면은 제가 폭행이야. 인접해서 봤어요. 인접해서 봤는데 뭐라 그랬냐면은 당신 누구야? 라고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 당신 누구냐? 그러니까 나 여주 군민이다. 당신 누구냐? 그러니까 난 자영농고 학부모 회장이다. 회장입니다. 당신 누굽니까? 당신 누구가? 이제 격해지니까 그렇게 나왔죠. 근데 이분이 자영농고 학부모 회장님이에요? 네, 이거 쓰신 이 당사자가. 근데 이제 그러니까 나 오늘 퇴임하시는 분 친척이다 이런 거예요. 박보영 팀장이. 네, 끝까지 공무원이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끝까지 공무원이라는 얘기는 안 하고 친척이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머쓱해져서 미안한 거지. 예? 기만까지 했구만, 이거.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이분이 이제 이런 상황인데 이게 참 설명이 이제 여주군에서는 앞으로 싸우듯이 고함 치면서 말하면은 자제하라고 정중하게 요청하는 거는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나 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재밌네요. 연관 기사 먼저. 거기 이 팀장이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네요. 근데 이 사람이 요건 한 3개 먹어야 되면 진짜 군수가 더 나쁜 거야. 뭐냐면 군수는 무시한 채 식사를 이동을 했잖아. 뭐냐면 이따 그럼 2부 끝나고
뭐 시간을 잡읍시다. 아니면 다음날 잡읍시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예 만나줄 마음이 없었던 거 아니야, 군수는. 근데 이분은 군수가 나빠, 더. 이분은 앞으로 그 크게 되실 분이에요. 왜냐면 기억이 없다라고 하시잖아요. 이건 거물 정치인들이 많이 팀장이 아마 동기 중에서 선두주자일까요? 근데 어쨌든 이거 팀장은 이거 군수한테 잘 보이려고 이제 했겠지만은. 행동대장인데 이게 참 이 행동대장이 스스로 자기가 행동대장이라고 밝히든지 아니 근데 자기 존재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식적인 이게 이- 행사 여기서 보면 밑에 보면 이게 공식적인 행사고 그리고 부군수가 그 퇴임하는 퇴임식은 사실 공식적인 행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공무에 담당하고 있는 그 공무원이 그것을 민원자한테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그 부분들을 무슨 그 호위대처럼 이렇게 구는 부분들이 깡패 새끼들이 나는 짓이지. 이게 공적인 일반인들이 그걸로 해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할수 있는 뭐냐. 제가 아니, 봤을 아니, 때는 면모가 없는 거야. 박근혜 대통령이 문고리 권력 있다고 계속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문고리를 잡고 있나? 아니, 그 문고리를 지금 요즘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면 내가 만약에 군수란 말이죠. 근데 국민들 중에 뭔가 불만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래갖고 나타나갖고 나한테 이제 막 불만 얘기하려고 그래. 그럼 무슨 행사에 왔어. 그러면 그 행사가 만약에 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분명히 이제 그러시면은 조금 있다가 시간 잡아 드릴 테니까 오시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누가 이제 제 측면이나 아니면 둘 중에 한 가지죠. 한 명은 한 가지는 군수가 완전 또라이다. 아니 근데 두 번째는 그럼 누가 이걸 맡고 있다. 난 저는 현장에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란 봤을 말이에요.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뭐냐 과잉충성이거나 쫄아서 이미 이걸 얘기해봐야 위에서 찐빵을 먹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얘기해봐야 거기 야 그때 네가 알아서 처리하지 그걸 여기까지 올려 이 새끼야. 이게 그래서 군수가 더 나빠는 거야. 군수가. 그냥 군수가 모든 일을 그동안에 이렇게 처리했다는 건데 그렇지 않고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기해봐야 소용없으니 밑에서 알아서 처리하려고 근데 했던 이런 거지. 분들이 나중에 선거할 때 그래도 새나라당 찍을까요? 그럼요. 이게 문제라고 봐 나는. 찍는다는 게 문제지 그게. 누가 어떤 분 작성하신 분이 응. 그건 지금 제가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건 조금 이거랑 무리수입니다. 이건 진짜로 진짜 왜냐면 무리수고. 지금 군수를 얘기하는 게 뭐냐면 분명히 이렇게 해서 국민을 무시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을 당선시키면 안 된다는 여론이 돌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배경 속에는 그래도 나는 당선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러면 그 가는 개울을 들어 올바른 또랑을 바로 가야지. 지금 엉뚱하게 지금 아니 갑자기 그 얘기했어요. 생각이 든 거예요. 이분도 그냥 여주 지역의 정서가 그러니까 그래도 또 찍어줄까 이 사람. 근데 이게 뭐냐면 갑자기. 2부 행사가 일본의 의식 행사 2부 행사 이제 그 오찬이에요. 밥먹으러 오찬인데 식사를 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동을 하시는 과정에서 잠깐 학부모님께서 밥 먹으러 어디 호텔 아니 그 옆에 이제 옆에 가까운데? 가까운 데로 가는데 또 차를 갖다 대고서 이제 차를 타시려고 그랬고 군수는 근데 이제 이 학부모 회장께서 이제 그 얘기하는 거죠. 잠깐만 군수님 잠깐만 좀 말씀 좀 해야겠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아마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어깨띠를 하고 이제 그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또 기다리는 된다고 또 잘 기다리시더라고.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 나오는 때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냥 이게 우리가 흔히 할 말다가 남의 동네 사람도 아니고 동네 그 주민이 와서 얘기를 했으면은 그래도 좀 잠깐이라도 그럼 지금 제가 시간이 지금 어차피 이번엔 저 면담약 신청을 했지만 못 받아들여서 다음에라도 언제까지 해주겠다든지 좀 적극적으로 해주겠다든 이런 의사 표명도 없었어요. 근데 이 일이 있고 난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저 7월 2일 날 7일날 교장 면담. 6월 28일 날 있었더니 금일 날 그리고 7월 1일 날 사건을 재나열하면 28일 친일비를 날 대준다는 얘기는 왜 없어? 아니 자기는 기억이 없대잖아요. 아니 밑에 나오잖아요. 여기 직원이 인정했는데 다툼이 있었던 거 있었다고 답변에 인정을 했고 기부스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면은 근데 여기는 본인은 기억이 없다. 그래도 아니 내가 원하는 건 사과다. 이 회장 얘기는 회장님 말씀은 그 학부모 회장 얘기 사과다. 근데 난 기억이 없다. 그런 적도 없다. 그리고 당신이 거기 가서 공무방해한 거다. 공무방해다 뭐 하겠다 하는 식으로다가 얘기를 하고 이분이 이제 뭐냐면 격하니까 나 그럼 이거 진다서 뛴 거 가지고 이제 하겠다 그러니까 고발하겠다 그러니까 그럼 나도 공무집행 방해로다가 하겠다. 근데 자기는 그때 주민이었잖아. 정말 주민이었잖아. 공무원이 사람들이 아니라.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냥 근데 이분 사과해주고 얘기가 돼요. 그러면 그냥 될 얘기를 일을 왜 그렇게 하죠? 어쨌든 뭐 유감이다 이렇게 사과하고 이제 이게 여성분이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학생회장 그분이 아, 여성이에요? 이분은 예, 학부모 회장이 여성이에요. 그럼 이거는 남자라서 정현주. 난 남자인 줄 알았네. 아니 여성분이시고 나쁘구만 갖고. 그러기도 하고 지금 여기서 보면 그런 겁니다. 뭐냐면 어차피 지금 군수는 학교 그 자유농구 교장 선생님을 만났어요. 면담을 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뭔가를 해결을 하든 무마를 하든 그 시도들은 군에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참 잠깐, 군수라는 그래서 그 위치가 그거를 특권의식이 있는 게 이 문제에서 사실은 학부형들이 왔을 때 아니 당장 한 2, 3일 뒤로 그 교장 선생님 만날 테니까 함께 저희랑 함께 뵙죠 라고 했으면 이 문제가 사실 발생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온 것들은 이것도 하찮은 것들이 와서 그렇죠. 개기는 거예요. 덤비는 거야. 그러니까 사건을 일단은 먼저 그 사건을 인정할 수가 없는 재구성하면은 거지. 28일 날 부군수 그 퇴임식에서 이제 그 폭행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게 어쨌든 문제가 되니까 7월 2일 날 그 교장을 만난 거죠. 학부형을 만난 게 아니라 교장을 만난 거고. 그 다음에 예, 그다음에 7월 4일 날 이제 이분은 글을 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7월 2일 날 면담이 별로였던 거예요. 학부모가 배제되고 했던가.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7월 2일 날 면담이 후졌기 때문에 7월 4일 다시 그것도, 글을 올린 그것도 거예요. 있지만 여주군수는 교장한테 하고는 뭐냐면 얘기할 수 있어. 급이 되는 그러면 대화를 할 수 있지만 일반 학부모들한테 하기 싫다 이런 거야. 뭐냐면 교장이야 흔히 말지 또 역시 같은 공적이 이런 이니까 그냥 얘기하면 앞으로 뭐 잘해봅시다 이렇게 끝날 것 같은데 학부모가 그렇게 잘 안 될 것 같지. 그러니까 자리를 피해버린 건지. 그래서 학부모가 유권자인 걸 잊어먹었나. 면담인데도 놀러 가겠다 그랬지. 어? 벌써 오늘 며칠이야. 면담한다는 날이 없잖아요. 할 마음도 없는 거야 군수는. 어. 그런 거라고 봐야죠. 아니 근데 저는 이 답변에 이제 뒤끝이 있어서 그러는 건지 몰라도 답변에서 보면 그렇죠. 그 농업촌 특별전형에서 제외된 학생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진정한 자기 실력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0억 원씩 5년 동안 150억을 지원하는 특별 교육 지원 사업을 계획을 수립했다. 여주 자영농고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농업 경영인 육성을 교육 목표로 하고 있으며 대학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은 특성하고 특별 전형에 적합한 커리큘럼을 적용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돼 있는데 여기 이제 면담할 때는 이제 교장 선생 이제 자영농고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못했겠죠. 왜냐하면 특성화고등학교가 대대로 입시 위주의 어떤 그 커리큘럼을 운영하는 거를 그 교육부 그 당국에서는 그 지속적으로 자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어쨌든 뭐 숫자가 아니라 작년도 2012학년도 그 졸업생 중에서 그 대학 진학 퍼센트로다가 보면은 자영농고 같은 경우에도 자영축산과 남학생이 21명 졸업했는데 전문대학교 8명, 대학교 4명, 그래서 12명이 진학을 했어요. 뭐 여학생 같은 거 9명 중에서 5명이 진학을 했고 또 뭐냐면은 과마다 조금씩 성격은 다르지만 이제 사실상 이렇게 진학을 전혀 하지 않는 건데 이 자영농고도 저기 그 선생님들 공무원 아니에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그 뭐 교육 목표가 뭡니까? 그러면 이 교과서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죠? 만약에 특성화에 맞게끔 우리 농업 경영인들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체육과에서 어떤 교육의 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부족하지 않았나. 왜냐면 물어보면 특성화고등학교인데 맨날 교육부에서 이런 소리 내라고 저런 소리 내고 특성화학교에 맞게끔 그런 커리큘럼을 진학 위주의 프로그램은 하지 말아라는 게 권고사항인데 누가 합니까 여기서 그 얘기를. 어쨌든 요거 해결은 참 요거 어렵네요. 요 팀장이 사과를 하는 아니 팀장이 사과할 게 아니죠. 팀장이 일을 저질렀지만 근본적으로 어쨌든 여주군수가 요 학부모 회장님한테 다친 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뭐 크든 작든 보상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게 그 농고의 그 지원 방안에 대해서 하고 못하고는 정책적으로 가는 거니까 지금 뭐 다쳤는데 내가 꼭 해주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할 수는 없는 거고 자기 소신껏 하는 거니까. 그러나 자기를 만나러 오는 과정 속에서 군민이 다쳤어요. 이분도 유권자야. 그러니까 이 여주 군민이 여주 군수를 만나려고 하다가 직원의 제지로 다쳤다면 이건 여주 군수가 사과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거 사과해서 좀 이 도덕성을 고발한다 그랬는데 도덕성을 바로 세울 수 있게 빨리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상처 입지 않게. 네. 더 하실 얘기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잠깐 한 말. 이 퇴임식 문건을 보면은
11시 50분에 끝나는 걸 다 돼 있어요. 폐해 및 사진 촬영. 근데 2부야 뭐 오찬이야 그 정식적인 그 프로그램에는 없지만 뭐 점심시간이야 뭐 그걸 어떻게 볼 것이냐. 그 문제는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제가 봤을 때 주민들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문제가 있다. 뭐 실질적으로 뭐 약간 뭐 어깨띠를 했기 때문에 약간 그런 거를 느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한 2분 3분 밥 먹으러도 2, 3분 이분들이 그러니까 어깨띠를 자주 못 벗어난 거니까 자주 봐야 돼. 아니 당신은 맨날 했잖아. 선거할 때 당신 맨날 하고 다니던 건데 뭘. 지금 어깨띠 제일 많이 하는 데는 한전이나 그 KT예요. 맨날 그 앞에서 어깨띠 그래서 아니, 이 사람들은 어깨띠가 그런 용도로만 쓰이는 줄 알아. 그러니까 다른 내용이 어깨띠를 띄면 수상한 아니 거야. 근데 자유농구 학부모회라고 썼는데 이분들이 지금 좌빨의 힘을 잘 몰라서 이 사람들이 아니 색깔도 좌빨한테 괴롭힘을 들다 했구만. 구 한나라당 색깔 파란색이었던 것 같은데 뭐 빨간색도 아니고 여주엔 사실 좌빨도 별로 없는데. 마지막 뭐 통합 브랜드 뭐 한다고 하는데 제가 읽을게요. 여주시 통합 브랜드 과속 스캔들 논란 1억 3,800만 원 예산으로 오는 9월 4일 완료 예정. 여주신문 기자입니다. 여주군이 시 설치를 앞두고 지금의 브랜드 대신 새로운 통합 브랜드를 개발해 오는 9월 23일 발표를 목표로 추진하면서 공무원과 주민들 사이에서 졸속 추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군은 현재 상징물이 농촌의 이미지가 강하다며 지난 5월 13일 여주시 통합 브랜드 개발 용역 기본 계획을 마련해 6월 5일 1억 3,800만 원의 예산으로 성남 한국디자인진흥원에 개발 용역을 발주했다. 여주시 통합 브랜드는 남한강과 백로 등을 형상화해 여주가 비상하는 이미지를 바탕으로 독창적이면서 지역 문화 및 특성을 반영해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주민들과 일부 공무원에 따르면 통합 브랜드 개발이 여주시 개청에 맞춰 개발하면서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선호하는 색상, 이미지 등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진행되고 있어 제2의 세종 여주가 탄생할 수 있다는 여론이다. 또한 디자인 전문가들은 CI나 BI 개발은 연령대별 소비자나 주민들이 선호하는 색상은 물론 직선과 곡선의 선호도 등 세밀한 조사 기간이 보통 3에서 6개월이 걸리고 이를 바탕으로 디자인 방향을 설정해 기본 디자인을 개발한다. 이 디자인을 기본으로 명화, 문서, 유니폼, 차량, 안내판 등 전반적인 부분의 디자인을 대입하고 오류나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보통 6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된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여주군은 6월 12일 디자인 착수 보고회와 6월 28일 기본 디자인 및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회를 열면서 여주시 개청에 맞춰 급조된 디자인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보고에 참석한 디자인 전문가도 이 부분을 지적하고 벌써 기본 디자인을 만드는 것은 대단하다고 말했다는 후문이다. 일부 공무원들도 급히 추진하는 것보다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세종 여주처럼 여주를 대표하는 상징물이 비판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순석 군수는 한 번 만든 상징물은 10에서 20년을 사용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담당자들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주민들도 시개청을 목표로 급하게 추진하기보다 시간을 두고 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통합 브랜드가 필요하다며 시간에 쫓겨 급히 만들기보다 1, 2년의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여주시 개청에 맞춰 발표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며 6월 초 관계자들이 영릉, 명성황후생과 세계보 등을 방문하고 주민 의견 수렴도 마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네, 급하게 뭐 추진한다고 하는 내용이네요. 뭐야, 난 기사가 좀 이상하네. 또 그러면 좀 군이 지금 뭐냐면 까는 것만 쓰면은 또 뭐 통합브랜드 하니까 가수가 문제가 있다고 해놓고 또 뭐냐면 또 연명하신 군수님은 또 거기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또 말했다는 건 또 뭐 얘기야? 그게 제일 나쁜 거예요. 뭐냐면은 야, 천천히 잘해. 근데 날짜는 맞춰야 된다 이 얘기거든. 아니 이거 4대강 스타일이에요? 천천히 빨리 하라는 얘기야 이게. 4대강 스타일? 그래서 결국은 이게 통합 브랜드 과속 스캔들 논란 이렇게 썼지만 여기다 입고로 딱 하면 4대강인 거예요.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은, 이 담당 공무원들하고 지금 이거만 보면 김치국 군수는 지금 대립하고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난 도대체 여주 기자들이 왜 이렇게 추위를 타면서 기사를 쓰냐 군수님은 이거야. 10년, 20년 던 그러니까 천천히 잘해라 그랬는데 직원들이 아부한으로 빨리빨리 하는 거네. 그렇죠. 이건 그래서 뭐냐면,
군수의 의중을 반영하지 못하는 공무원들이 일단은 문제가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기술적인 문제고 아까 두 가지를 저는 네. 지적하고 싶어요. 우선 저도 얘기 좀 하고 네. 넘어가 네. 보시죠. 네. 아니, 그러니까 군은 현재 상징물이 농촌의 이미지가 강하다면 아니 이게 바꾸면은 농촌이 아닌가? 이거 말을 해도 지금 이게 그 쌀이죠, 농촌의 쌀. 이미지가 그냥 이게 쌀이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 제주도는 섬의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안 되는 거야. 그래 남한강하고 백로로 이미지를 바꾸면 우리는 대도시가 되는 거야? 이게 백로를 상징으로 쓰는 데가 대학도 많고 다른 지자체도 많아가지고요. 잘못하면은 이거 급하게 만들다 보면 확인 못하고 하다 보면은 어느 저기 대학교 거 갖다가 비슷하게 만들 수도 있고 지자체 거 비슷하게 만들 수도 있고 나중에 또 이제 시비 걸린다 이제. 아니 그러면 도시 이미지를 하겠다는 건가요? 도시 이미지가 남한강하고 백로예요. 아니 도시 이미지 간단하네. 그냥 이게. 그 강 옆에다 아파트 높은 거 하나 딱 그리고 농촌의 가운데다가 이미지가 유람선 하나 강하다. 딱 이거는 그리고. 코미디인데 이거 농촌의 이미지가 강하다. 근데 여주군이 지금까지 현재까지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어떤 그 대단히 산업단지나 어떤 그 공업 생산시설에 입지할 수 없는 여건이잖아요. 이런 여건이라면 아직까지도 어쨌든 가장 큰 매출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 농산물이에요. 그죠? 예,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실어서 딱 빼면은 농촌이 아니라 마치 도시, 번듯한 그냥 최첨단 실리콘밸리 같은 데서 재배한 쌀을 판다. 이 컨셉을 가고 싶은 거죠. 아니 사실은 이게 이제 이 공공기관에서도 예산 낭비되는 게 제일 큰 게 뭐냐면 이사장이 바뀌면 CI가 바뀌어요. 그러면은 수십억이 날아가는 그렇죠. 거야. 경찰서 거시기고 막. 예,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그 부분들 가지고 또 먹고 사는 사람들. 예, 이게 뭐냐면은 하나의 이쪽 내 돈 아닌 것 같고 일하는 사람들의 습성인데 여주시가 됐잖아요. 모든 걸 새 거로 바꾸고 싶은 거야. 지키고 뭐고 싸그리 왜 만호라도? 그러니까 아이 참 이게 뭐냐면은 군청산이 뭐니 청사를 이전하잖아요. 그럼 책상을 갖고 가야 되는데 새 건물에서 새 책상으로 일하고 싶으니까 다 없애버려. 작년에 산 것도 다 없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게 똑같은 네. 거야.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지금 시를 추진하는 거는 김주석 군수가 이제 대선을 위한 그 노림수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선거 전에 모든 걸 마무리를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 전에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이제 그 CI를 이제 C로 CI를 바꾸려고 한다는 거가 제가 봤을 때는 명백한 사실인 것 같고 그런데 그렇다면은 C로 바꾸기 때문에 한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농촌의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바꾸기 이게 명분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참모가 약하다. 그리고 참모가 약하기 때문에 저를 데려가서 쓰십시오. 이건 사실 그 어느 지역에 대한 그 대표된 로고나 뭐 마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요즘 예전에는 백로 뭐 남한강 할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거꾸로 요즘 같은 경우는 지역 특산물을 중심으로 왜 그러냐면 지역 경제와 일정의 맥이 닿는 부분들이 뭔가를 해서 오히려 개발하는 방식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뭐 사실은 그 여주라는 지역이 농업으로만 먹고 사냐 얘기해서 만약에 그 로고나 이런 부분을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전 그 부분에 동의해 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방식으로 접근해서 사실 가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그 요즘의 방식에서는 후퇴를 하는 방식. 예전에는 되게 좀 추상적인 부분들을 그 지역 그 대표성으로 내세웠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오히려 그 구체적인 걸 가지고 사실 지역을 대표하는 걸로 내세우는 방식인데 그걸 나를 진팀장님 거꾸로죠. 말씀에 예. 동의하는데 저는 이제 이거를 하는데 일단은 저는 그 브랜드를 바꾸는 것 어떤 통합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바꾸는 거는 저는 찬성을 해요.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남한강에서 날아올라 더 높은 곳으로. 근데 더 높은 곳 어디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평창 같은 경우 평창 700에서 자기 어떤 높은 고도라는 특성적인 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거든요. 뭐든지 사실 어떤 구체적으로 딱 말 그대로 예전 같았으면 만약에 상상력을 동원하도록 하는 게 옛날 스타일이면 요즘은 오히려 직관적으로 한눈에 저것이 뭐다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다가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저는 그 생각이에요. 이게 1억 3,800만 원인데 사실 브랜드 네이밍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과연 여주군의 경제 가치로 봤을 때
이것이 1억 3천만 원이라 이런 저렴한 예산으로 만들 수 있는 브랜드인가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저도 한편으로는 좀 예, 왜냐면 돈이 덜 들어간다. 네, 너무 덜 들어갔다라는 저는 생각을. 그러니까 예. 제가 봤을 때는 이 양반이 2번 하고 싶은 거예요. 또 한 번 바꾸려고? 또 한 번 이제 바꾸려고. 시장이 학술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여주 이거 이제 강 아니에요. 보가 설치되어 있는 데는 강이라고 부르지를 않아요. 이거 호수예요. 학술적으로 강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남한강호. 여주지 여기는 여주보가 있는 여주, 저기는 강천호. 강천호, 저기는 그렇게 되는 거, 이포보. 이포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은 소양호처럼. 이포보 밑으로가 강이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여기는 학술적으로 그래요. 보르다가 완전히 막은 데는 강으로 인정이 안 돼요. 그 그러니까 여기 춘천처럼. 남한강에 가라 올라는 거는 아재 표 자체가 거짓말인 거야. 없는 강을 갖다 있다고 하는 거. 그 이포호, 여주호, 강천호에서 날아올라 이렇게 뭐 되나?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우리가 거기 뭐 거기 찝잡는 것 같으니까. 아니 나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게 뭐냐면 브랜드가 저는 이거예요. 하나는 이제 시간적인 부분을 얘기를 했지만 전 시간적인 부분도 시간적인 부분이지만은 사실 이 정도라면 우리나라 최고의 그 광고 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한 10억 정도 쏴줘갖고 진짜 제대로 말 그대로 저는 뭐 그럴 필요 혹할 있냐 수 생각이 있는. 듭니다. 사실은 뭐냐면은 군 재정으로 봤을 때 그리고 우리가 뭐냐 흔히 말해서 그 CI라는 게 참 웃기는 거예요. 삼성 그 CI 흔히 말해서 그걸 엄청난 돈을 들여갖고 했는데 어디 모방이래. MBC도 꽤 많이 많아요. 이제 사실은 뭐냐면 전 CI가 어느 큰 회사가 했다, 저건 회사 했다 이게 아니고 진짜로 여주가 내세우는 이미지가 무엇인가, 이게 주민들의 의견이 어떻게 모아질 것인가. 그렇게 되고 난, 그것을, 내용을 잡고 난 다음에, 진짜로, 뭐 경제력이 맞는 어떤, 뭐, 다양한 회사에서 몇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잘하는 놈 잡으면 돼. 그래야 뭐냐면, 그러면 된다 싶은데, 자칫 잘못하면 봐봐요. 우리가 예전에 제2 여기 지금 말했듯이 제2의 세종여주 나온다 그랬잖아요. 세종여주가 그때 제한 게 뭐냐면 세종대왕 한글 뭐 이런 거였걸랑요. 근데 그 영문 내용으로 칵 나왔단 말이야. 골 때린 거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야. 또라이는 하는 짓거리를 한 거야. 똑같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 이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뭐냐면은 우리는 여주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거기 여주의 어떤 브랜드를 이렇게 형성할 거다. 이렇게 해갖고 어느 회사들한테 내용을 주고 걔네들한테 디자인을 만들게 해야 되는데 성남 디자인 여기 센터에 있는 애들이 여주 와갖고 영능 갔다 와. 뭐지? 남한강 몇 군데 가. 걔네들이 여주를 알기도 뭘 알겠어. 관광하고 만 거지. 명성하고 생각하고 영능 갔다 오면 나와 그게? 안 나오는 거야. 실질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아니. 여주에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목표가 내년 지방 선거할 때 자기 공보물에 여주시를 내가 만들었다. 그렇지. 여주시는 나 김춘석이 만든 거야. 그래서 공무원들 그 명함도 다 그 새로운 CI를 집어넣어서 새 명함도 파고 군청 거기 그 프랜카드도 하나 여주시에 뭐 하늘로 날라로 거기다 뭘 써? 그거 내가 한 거다. 그래서 공보물에 그렇게 쓰고 명함도 거기 김춘석이 여주시를 했다. 이거를 넣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여기 이분 얘기하시잖아요. 디자인 전문가도 벌써 기분 이게 기자도 제가 잘 알지만 여기 이제 그 속내를 압니다. 제가 이 양반이 그 사장님 때문에 글을 제일 답답하게 썼는데 사실은 이 양반 전문가가 비아냥거린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벌써 기본 디자인을 만든 것은 대단하다. 대단하다는 게 비아냥거린 건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말할게. 뭐냐면 이거는 치고 들어왔으니. 잠깐만요. 어떻게 얘기되냐면 여주에 보면 흔히 말 신문사들이 뭐 여주 거기 통합부는 어떻게 만들어진가 공청회 같은 거 하든가. 여주에도 광고 기획사 몇 군데 있어. 걔네들이 한테 달라는 게 뭐냐면 일을 주라는 게 아니고 걔네들도 이런 거 많이 만들고 고민도 많이 해봤을 거야. 걔네들한테 한번 뭐냐면 설문을 해갖고 모아놓고 한번 얘기를 들어봤다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냐면은 걸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추진해야 돼서 그런데 그러지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뭐냐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김추적 군수는 뭐냐면 신중을 기한다고 담당자가 당부하겠다. 도대체 이런 기사가 어떻게 나오는 거야 이게? 저는 참 답답한 게 뭐냐면 그런 겁니다. 사실은 시승격 과정들이 어쨌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든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든 지역 축제로 가야 되는 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역에 있는 또 하나의 그만한 또 지역 축제는 또 없는 거잖아. 뭔가 그 기존의 룰하고 좀 다른
차원에서 뭔가 변화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공부를 예, 하든가, 이번 그러니까 시기에 하고 싶었던 거야 내가. 이번 시기에 예. 전 대한민국 전국 공모를 하면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보면 우리가 놓고 진짜 그 좋아하는 색상 뭐 기호 뭐 해서 지역 주민들 진짜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어깨티 싫어하지만 공무원들이 어깨티 하나 메고 가가지고 설문 받고 해놓고 해서 이게 밑에서부터 자잘자잘하게 올라오는 작은 축제들을 만들어가는 그 준비하는 과정들을 이렇게 가서 해버리면 사실 이런 문제가 나올 일도 없고 나중에 그게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김춘석 군수가 만약에 그 부분들을 제대로 쓴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그게 과정에서 만들어진 부분들을 자기가 더 낫겠죠. 근데 시간이 없어. 머리가 안 좋은 건지 도대체가 난 이런 방식 시간이 아니고 뭐냐면 요번에 진짜는 요즘 동리는 뭐 할 것인가를 있잖아 설문을 했어요. 이 CI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의견을 막 이렇게 모아서 만들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만들면은 이걸 이제 엠블런으로다 제작을 했을 때 명함용으로다가도 만들어야 되고 뭐 현수막용으로도 만들고 용도를 달리게 해서 여러 가지 유형을 또 만들어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아니요. 그 디자인은 모르겠어요. 그 디자인은 올해 사실 안 아니 걸리고 안 걸려. 뭐냐면 이게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만들어내는 기본 컨셉만 나오면 그래 된다, 중심만 어떤 취지로 만든다가만 나오면 이건 한 달이면 따고 치고도 남아. 자, 그거 무슨 억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돈 천만 원에도 해. 이 업자는 또 영세 자영업자는 1,000만 원 주면 영세 자영업자 다 해요. 그래서 세계도 아니, 제가 비밀 서울에다 맡기 전에 30만 원이면 옵니다. 30만 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렇게 아까 진 기자님 말씀 잘해주신 게 이렇게 통합 브랜드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실 여주시 추진 과정에서 어떤 흐트러졌었던 그런 부분을 그렇게 통합하는 주민들의 심리적으로 해도 그런 부분 예를 들어 좋아하는 색깔에 대한 것도 다양하게 조사해보고 하는 거나 또는 저는 그거죠. 오히려 이걸 목적이 홍보잖아요. 그럼 한 10억 정도 예산해서 전국 공모로 가는 겁니다. 전국 공모로 가서 참. 아니 얘기를 들어봐. 요주 공모만 해도 돼. 아니지. 아이고, 이걸 만드는 게 홍보는 여주 사람들한테 홍보하기 위한 게 아니야. 저 모든 거는. 그런데 그럼 전국 공모보다 그렇게 가도 돼. 좀 판을 키우자는 얘기야.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예전에 그 박용국 군수님은 명함에 뭘 박아 갖고 다녔냐면 쌀 도자기 사진 박아 갖고 다녔어요. 그죠? 공무원들 다 해갖고 특산물 홍보를 해라고. 이거 어떻게 이쁘게 만들 게가 아니라 명함 뒤에다가 좀 여주 쌀 도자기 홍보, 관광지 홍보하는 걸 과장은 뭐 그 관광지 홍보, 뭐 누구는 뭐 쌀 홍보, 뭐 누구 게장 홍보. 3시간 따로 이렇게 가잖아. 그러면 여주는 세종대왕릉이 있습니다. 가자에도 게장은 옆에서 따주면서 우리는 쌀과 도자기가 유명합니다. 이런 식으로 딱 컨셉하는 이게 말 그대로 저희 공무원들이 어떤 그런 걸 하기 위한 그러한 용도라면 난 찬성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과정이 물론 일반 주민들한테 의견을 다 듣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런 디자인 부분 또 전문가의 의견이 사실 지배적이거든요.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다만 두 가지 제가 지적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첫 번째 너무 싸다. 두 번째는 시간이 너무 적어하고 어떤 주민들의 의견을 지금 15일까지는 받고 있어요. 여주군에서 이미디어에게서 서식 없이 의견을 제시를 받을 수 있지만 그건 결국 참고사항밖에 드릴 수 없는 거 아니냐. 네, 모든 거에는 왜 하는지 의도가 좋아야 돼요. 근데 지금은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 통합 브랜드는 의도가 불순해. 그 의도가 불순한 건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나중에 시가 되고 나서 여주군이 좀 더 발전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우리 여주의 주력 사업이 쌀이 아닌데 너무 이미지가 쌀로다가 형성하고 특화되어 있다. 여기 도자기도 들어가야 되고 새로운 산업도 들어가야 되고 이제 이게 4대 호 만들면서 여기도 이제 수상자원도 발전해야 되는데 쌀만 있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 바꿔보자. 이렇게 해서 여론을 만들어 갖고 한다 그러면 누가 반대하겠어요. 어차피 여주군 홍보인데. 근데 두 번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의도가 불순한 거기 때문에 더군다나 의도가 불순하다는 것도 잘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너무 조악할 거다 하는 게 지금 이 기사에서도 우려하는 거야. 세종여주고 여주를 상징한다고 한글을 상징해서 영어 꼬부랑이로다 해놓고 욕 직실나지게 먹었는데 이것도 잘못하면 그 꼴 날 거다 이거야. 그래서 졸속으로다가 불순한 의도로 해놓은 건 하지 마라 하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마무리하시죠 이제. 네. 이걸 보니까 지금은 이제 브랜드가 바뀌었지만 여주시민이 예전에 그 도자기 위에다 쌀이 있고 그 위에 펜이 있는 그런 그림이 있었거든요. 마크가. 어떻게 보면 그게 참 잘 만든 거네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거 제가 알기로 다 그렇게 큰 돈 주고 만든 건 아닌 걸 다 아는데
정말 자꾸 그 업자적 입장에서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뭐 여주시 출범하는데 지역의 그 인쇄소 하시는 분들 명함이라도 좀 많이 발주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이게 다른 기자들은 감히 여주에서 이런 글도 못 쓰잖아. 이나마 쓴 것도 용기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여기가 있어 도대체. 아니야, 다른 사람은 이거 시야에 만드는데 문제점 아예 거론도 못 하니까. 얘기 나온 김에 이 기자님, 만약에 아니 근데 두 가지 군에서 뭐 이렇게 좀 약간 삐딱한 거 쓰면은 전화 바로 오나요? 아니 쓰기도 전에 와. 쓸 기미가 보이면 쓸 기미가 보이면 취재 들어가면은 이제 전화하시는 분이 있어요. 다시 한번 뭐냐면은 여주 통합 브랜드를 이게 과속이 일어났는데 이 과속에 대한 것들은 군수의 의도가 아니다. 이런 기사, 이런 거에서 뭐냐면 좀 용기를 갖고 좀 기사를 써라. 이런 얘기예요. 어? 네, 이 얘기는 그만하세요. 네, 남의 기사 갖고. 그리고 뭐냐면 쓰기도 전에 온다는 얘기는 뭐야? 내가 이런 기사를 쓸 거라고 냄새를 풍기는 거야? 그러니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냄새 금방 나지. 아니, 취재를 하니까. 취재라면 알지. 취재라면 아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물어볼 때는, 이제, 그 담당자 딱 물어볼 때, 이제 담당자 같은 경우 직급이 낮잖아요.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얘기가 다 나와. 그러면은, 그게 아니라, 이게 약간 좀 이렇게, 포장을 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바로 전화가 와. 이제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런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게 이제 그 반영되기도 하지만 그런 의중이 이게 실질적으로 그런 의중이 대체적으로 반영되는 경우도 있지만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왜냐면은 또 아예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안 하고 이제 아예 접촉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안이 특히 군수가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기준점이 되겠죠. 그건 뭐 많은 다 그렇지 뭐. 자, 마무리를. 그래서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대학을 가는 아이들이 그 학교에 몇 명이 있느냐가 기준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대학을 입시다 공부를 하는 아이들을 기준으로 해서 각 학교에다 예산을 배정해 줬다는 거는 아이들한테 이미 차별을 한 거고 그 차별은 저희가 봤을 때는 인권 침해이기 때문에 더더욱 앞으로 자기 돈도 아니고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선별적으로 선택적으로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그 부분에서 이미 그럼 대학 입시를 목표로 공부하지 않는 고등학생, 여주군의 나머지 고등학생 그리고 그 고등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들은 이미 차별을 당한 겁니다. 여주군 행정에서. 이 부분을 헤아려 주셔서 앞으로 여주군에서 말 그대로 대학을 진학하지 않더라도 않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도 교육 예산을 특별 교육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다른 분들 얘기. 없어요? 마무리 봐라. 마무리는 이 예산 갖고 편 가르기를 군에서 한 거걸라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진짜 보면은 우리 사회는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평가를 통해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한테 이익이 있다 되게 좋아해요. 저는 이거 여주 고등학교나 세종고등학교 그 학부모님들이 이런 부분에 뭐냐면 뭐랄까요, 여기 피해받는 쪽에 뭐냐면 같이 공감해 주시고 그 이익에 대해서 웃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교육 문제로 집중해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 문제로 말씀드리면 전 여전히 사실 여주 자영농구에 예산 배분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맞는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 특별 예산 같은 경우에서는 성격 자체가 워낙 명확한 성격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과연 어떤 게 맞나는 아직 제가 판단을 잘 못하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부분들을 떠나서 다른 부분에서 생각을 하면 그런 거예요. 전 세상의 모든 것이 요구하는 사람 몫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권리는 요구하는 자의 몫이고 권리는 누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일단 자영농고 학부모님들이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싶고 또 한 측면에서는 세종고 도대체 뭐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전 이해가 안 가는 게 중간이라 갔잖아. 세종고는 이 부분에서 저희가 몇 번 얘기를 했지만 훨씬 더 이 부분에 대한 권리를 해야 되는 당사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학교 공립성들에 대한 등급으로 보면 훨씬 더 세종고가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이 여주고에 집중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 말도 없는 그래서 요구하는 자만이 권리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자영농고 학부모님께 박수를 보내고 세종고 학부모님들이든 아니면 그 교직원이든 학생들이든 좀 분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저희가 다뤘던 내용들을 이게 쭉 다 봤더니 크게 보니까 그 여주고 환경미화원 그 부회장님 이제 그 징계권 집회권 관련 그다음에 여주군청 직원의 도덕성 고발 그다음에 여주 자영농고 이제 지원 제외된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학부모님 다치신 거 그다음에 이제 통합브랜드 과속 스캔들 논란 이렇게 해서 한 오늘 5-6가지를 했는데 보니까 공통적인 게 다 여주군청의 행정미숙이에요. 아니면 행정미숙이든 아니면 더 나쁘게 되면 오만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여주군에 분란이 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주군 어떤 공무원들이 말로다가만 국민의 공복이 아니라 진짜로다가 나는 국민의 머슴이다는 생각, 좀 국민들 머리 위에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좀 내가 국민들을 위해 나도 여주군민 사람인데 여주군민을 해서 내가 일하는 거다 하는 의식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마지막 말로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김준석 군수님 태평성대하에서 자 여주라디오 26편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특별 예산이라는 게 예산의 성격 자체가 아니야, 근데 여기 보면 거짓말이 나왔어. 뭐냐면은